자, 유리함수의 합성 관련된 문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20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함수에서 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뭔가 규칙이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지금 3에 대해서 2025번을 돌려봐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3을 직접 넣어가지고 몇 번 만에 자기 자신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1, 3. 자, 여기다 3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3 넣으면은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F2, 3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얘를 넣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2분의 3에서 1 빼니까 2분의 1일 것이고, 그러면 올라가서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3 여기에. 그럼 약분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3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F 만약에 3에 3을 하면 다시 여기다가 3을 넣는 거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맞죠? 결론적으로 홀수일 때는 무조건 2분의 3이 되고 짝수일 때는 자기 자신인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를 내면 이렇게 2번 정도는 너무 조금 가벼웠기 때문에 뭐 3번이나 이렇게 4번 정도를 주기로 해서 돌고 도는 형태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은 뭐 그냥 함수만 바뀐 것 뿐이야. 그쵸? 우리가 뭐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2025는 홀수기 때문에 그냥 얘는 2분의 3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분의 k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ac를 그었고요. y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ab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삼각형의 넓이가 32가 된다. 그럴 때 상수 k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a라는 친구를 뭐 k가 있네요. 그럼 a,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a분의 1 요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c는 누가 똑같습니까? x가 똑같으니까 c라는 좌표는 a, 여기다가 놓으시면은 a분의 k 요렇게 좌표가 되겠죠. 항상 얘들아 이런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진짜 중1에 고2, 고3 올라가면 정말 많이 만나는 거거든. 좌표상의 어떤 도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좌표상의 도형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푸냐면은 가능한 미지수를 적게 잡아서 좌표를 다 표현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보면 b는 누가 똑같습니까? y 값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a분의 1이 나와야 된다고 y 값이. 그러면 여기다가 y 자리에다가 a분의 1 집어넣으면 a분의 1이라는 게 x분의 k고요. 나는 지금 x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x는 ak가 되니까 a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a, b, c를 갖다가 모두 뭐 해서 좌표를 a와 k를 이용해서 표현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이가 32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자 32라는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넘겨버리면 64로 바로 가도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가로 그 다음에 여기 세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 가로라는 거는 여기 있는 x에서 여기 있는 x값을 빼면 되는 거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빼기 할 때 물론 ak 빼기 a 이렇게 가시면 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다 인수분해로 묶어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할 때 ak에서 a를 빼면 뭘로 묶을 수가 있어? a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CA 같은 경우는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는 어떤 게 공통인수가 되겠니? A분의 1이 공통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1로 묶어내면은 마찬가지로 K 빼기 1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A하고 A분의 1은 약분이 되면서 K-1이 두 개니까 이거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k-1의 제곱이 64고요. 이럴 때 뭐 이거를 풀어가지고 막 인수분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얘기했었죠? 64라는 거는 8제곱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k 빼기 1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면 돼? 8이 되거나
마이너스 8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k 값은 뭐가 되는 거니? 9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k 값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k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찾는 k 값은 9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여기를 A, B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야.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다. 이거 찾아오겠고요. 얘들아 어쨌든 최소값이 나오거나 또는 최대값이 나오거나 산술기하가 여러분 알다시피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2 루트 AB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더하기, 길이의 더하기 입장에서는 최소값이 나오고요. 곱하기 입장에서는 최대값이 나오고 보통 이래. 알겠지? 어쨌든 간에 최대나 최소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뭘 생각하냐? 산술기하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뭐 생각한다고? 산술기하 생각하시라고. 자, 산술기하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산술기하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fx 더하기 fx분의 k 이거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 2 루트 뭐가 된다? k가 된다. 이게 이제 산술기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했어 공식이라고. 근데 이거하고 이제 더불어서 도형 파트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산술기하의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정사각형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기억하면 된다고? 정사각형.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그냥 정사각형이다 라고 딱 그렇게 이퀄 시켜 놓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얘가 어떻게 되면 돼? 이건 정사각형에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으면 가장 뭐하다는 거야? 내가 찾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 넓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 있는 이 k 값하고 똑같다 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3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PA 더하기 PB 최소값은 얼마가 답이냐?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제 원칙적인 풀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산술기하라는 어떤 특징을 활용해서 그냥 구독도 타고 쭉 한 방에 와버린 거야.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두 점근선에 내렸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점근선에 내린 게 아니고요. 간혹 문제가 X축, Y축 위에 내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X축, Y축에 내렸다는 거는 EL이지 얘들아.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가 더 그려질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뭐 하는 거야? 더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결국에는 뭐냐면 얘가 1,2잖아. 맞지? 뭐가? 점근선의 교점이. 그쵸? 이 점근선의 교점의 절대값의 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제 함수 하다 보니까 좌표상에서 하다 보니까 점근선이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게 길이 개념으로 다 뭐가 돼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절대값이 들어간 것 뿐이지 별거 아니야. 결국에는 내가 구하려는 여기 있는 6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되냐? 이 점근선에 이 값과 이 값의 절대값을 씌워서 더하면 그게 바로 X축, Y축에 내렸을 때 뭐가 된다는 거야? 최소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설명 조금만 들어봐. 얘들아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일 때 X축, Y축에 추가로 내리는 게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되겠지. 맞죠? 내가 뭐 편의상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게 요만큼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결론적으로 점근선에 내린 길이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X축, Y축까지 내리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내리는 이 길이는 똑같아요. 얼마큼이 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의 절대값의 합 이렇게 되는 거야. 말로 하면 조금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X축, Y축에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얘네가 점근선에 내린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함수가 y는 x분의 9 함수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죠? 왜 그러냐면 모양은 k값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9가 얘가 9면 당연히 모양은 똑같은 거고요. 여기 있는 x 이퀄 2라고 y 이퀄 2는 뭐 한 거야? 원래 0,0이었던 친구 여기 0,0이었던 친구를 1,2로 위치만 바뀐 것 뿐이야.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정근선에 이렇게 내린다는 거나 이거를 옮기기 전인 x분의 9라는 이 함수가 x축, y축에 내리는 거나 결국에는 뭐 하겠어 얘들아?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x축, y축이 여기에서는 뭐가 될 거니까? 정근선이 될 거니까. 알아듣겠니? 그래서 정근선에 뭔가 내리는 수선 관련된 어떤 그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여기 있는 이 x축,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값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고 함수 관련된 문제들은 얘들아 여기 우리 마플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다 베스트 문제들이야.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계속 함수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어떤 함수에 대한 약간 좀 그 지식은 많이 쌓아놓는 게 좋아. 알겠지? 자 볼게요. 우리가 이런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유리함수에서 항상 내가 딱 키 잡아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지? 정근선의 교점과 K값을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은 여기에서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4, 하시고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4,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근선의 교점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니 얘들아? 함수의 이동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K값은 그러면은 뭐가 되냐? 쌤이 얘기했어. K값은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가 1일 때 기준이야. 뭐일 때 기준 얘들아? 1일 때 기준.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야.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알겠지? 그럴 때도 이거 곱하는 거에서 이거 곱한 거 빼면은 K값 안 나와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선생님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2로 뭐 하면 되겠어? 나눠주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혹시 나오면 이거를 2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x 빼기 2분의 여기도 2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뺀 게 바로 뭐가 된다고? K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반드시 여기가 1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자, 어차피 얘는 1이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2a 빼기 5에서 빼기 4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로 바뀌겠죠. 그러면 2a 빼기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문제에서 2a 빼기 1이 0이 아니라고만 했어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 당연히 두 개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어떻게? 첫 번째 2a 빼기 1이 0보다 클 때 생각 한번 해볼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K값이기 때문에 K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a-1이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2하고 4,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셔야 되고요. 자, 나눠놓은 다음에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게 y, 이게 x고요. 정근선이 4,1이니까 여기를 4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요. 여기 1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4,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첫 번째 2a 빼기 1이 0보다 크면
k 값이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정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정근선은 어쨌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물론 k 값이 작아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3, 4분면을 뭐 하겠니 얘들아? 안 지나는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럼 3, 4분면을 안 지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는 a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내가 답을 구하겠다는 얘기고요. 맞죠? 항상 어디를 몇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는 문제의 가장 포인트는 y절편이야. 뭐라고? y절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면은 3사분면 안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면 3사분면이 뭐 하겠어 얘들아? 지나겠지.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의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하겠어 얘들아? 안 지나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y절편 여기서 y절편은 뭐냐면 x에다가 0 집어넣는 거니까 얘네들이 없어진 게 y절편입니다. 누가 y절편이냐? 얘네가 y절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는 y절편 마이너스 4분의 2a 마이너스 5가 0보다 뭐 하면 된다? 크거나 뭐 하면 된다고? 같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사를 여기다가 넘길 거야. 마사 넘기면 어차피 0하고 곱해지니까 뭐 그대로 0인데 마이너스 덕분에 부호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a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니?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겠어. 결론적으로 a가 2분의 1보다 클 때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일 때는 2분의 1보다 크면서 2분의 5보다 작은 이러한 범위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 한번 체크해 보면 니네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이 정근선의 교점에서 2하고 4, 4분면이 그려지니까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절대 3, 4분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지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케이스 즉 A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뭐 하다는 거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결론적으로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반드시 시험에서 나옵니다. 꼭. 알겠죠? 어느 4분면 지난다 안 지난다. 꼭 좀 여러분들이 5번 문제를 한번 볼 거고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gx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자, gx의 두 정근선의 교점이 fx 위에 있다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뭐 해봐라? 대입해봐라 이런 문제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gx의 두 정근선의 교점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fx의 정근선을 평행이동한 거니까 fx의 정근선을 먼저 구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4, 뭐가 되겠어?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걸 갖다가 x로 마이너스 2만큼 y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6,6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k값 마무리 하시면은 끝나는 뭐 사실 단순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고 취역이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2와 여기에 있는 3이 바로 뭡니까?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정근선의 교점이 얘는 마이너스 b, a가 될 텐데 여기 있는 친구가 2가 되고 여기 있는 친구가 3이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네. 됐어? 그럼 우리는 A, B 다 구했으니까 F4 구하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810번이고요.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의 정의역이 A고요. 치역이 B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뜻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얘들아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이 뭐야? x의 정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지. 맞죠? 치역은 뭡니까? y의 점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야. 맞죠? 그러니까 x의 점근선이 만약에 3이라 x = 3이라면 3이 아닌 모든 실수야. 정의역은. 치역이 만약에 2라면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A에서 B를 뺐는데 3만 남았어. A에서 B를 뺐는데 3만 남았어. A가 정의역이고 B가 치역이거든? A에서 B를 뺐어. 3만 남았어. 이 3이 바로 뭐야? 치역이지. 이게 정근선의 Y값이 되겠지. 왜 그러냐면 순수한 A잖아. 순수한 A. 그치? 순수한 A는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거잖아. B에는 없는 거. B에는 없는 게 바로 뭐야? 그렇지. B의 정근선이 A에는 있는 거지. B의 정근선은 빠졌으니까. 이해됐어? 항상 다 이렇게 뭘 막 써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째려봐. 그래서 정확하게 딱 인지가 돼야 돼. 차가 뭐야? 선생님 차집합이 뭐라 그랬어? 순수하게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B에는 없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고. B가 빠진 게 나만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3은 바로 뭐냐면 정근선에 뭐가 된다고 얘들아? Y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마찬가지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C고요. 얘가 지금 A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뭐 A 값하고 C 값은 3하고 2니까 뭐 3하고 2 구했고요. 그 다음에 2,2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나는 점은 당연히 대입하는 거고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B값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A, B, C는 모두 다 클리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가조건 보니까 원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당연히 0,0을 뭐 하는 얘기야? 대입해줘 이 말이 되겠지. 그쵸?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d분의 b만 남을 거야. 됐어? 그런데 이게 뭐란 얘기야? 얘가 0이란 얘기야. 분수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분모는 0이 아니고 분자만 0일 때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0분의 0은 0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는 0이 아니어야 되고 b는 0이다 이 말이지. 됐어? 그래서 b는 일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근선이 이거래. 정근선. 그쵸? 정근선이 이거란 얘기는 여기서 정근선을 보니까 뭐가 되냐면 C분의 마이너스 D, C분의 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가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여기서 그러면 자, 마이너스 D라는 친구가 C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C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D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C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니?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CX 플러스 D인데 D가 마스이니까 마스 분의 A가 마이너스 2C니까 마이너스 2CX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C가 유리함수니까 C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C 약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fx 함수는 누가 되냐? x-1분의 마이너스 2x라는 이러한 함수가 fx 함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거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하고 f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게 y값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가능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라는 게 마이너스는 부호 바꿔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될 것이고요. 왔다 갔다 하시면 x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단 유리함수에서 y절편은 얘가 y절편이에요.
그쵸? 얘가 y절편이야, y절편 얘가. x에다가 0 넣을 거니까. 알아듣겠지? 자, fx 이꼴 이거 그래프의 역함수의, 이거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얘를 지난다. 그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x는 2,3이 되겠지만, 역함수도 2,3이라는 거는 원함수 입장으로 해버리면 얘 둘이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2 얘는 2,3 얘하고 얘를 모두 다 fx가 뭐 한다는 얘기야? 지나가야 된다 그 말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미지수 두 개 있고요. 식 뭐 2,3, 3,2 두 개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주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거 우리가 뭐 다 공부했던 거다.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두 직선의 뭐가? 교점이 바로 얘가 뭐가 돼?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치? 그럼 뭐 이거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얘하고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여기서 점근선 교점은 마이너스 b, a니까 여기에서 교점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a값, b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a에서 1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역에 대해서라고 했고요. 자, 이 함수가 최대값이 2분의 3이고 최소값이 1이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얘들아.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는 딱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겼든지 또는 이렇게 생겼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알겠지? 얘는 k값이 0보다 클 때 나오는 모양이고요. k값이 0보다 클 때 요렇게 나올 거니까. 맞죠? 그리고 즉 감소함수는 k값이 0보다 클 때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는 k가 0보다 작을 때 나온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냐? A하고 1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값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알아듣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볼게요. 자, 얘는 뭐 정근선의 교점은 2,4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뭐 K가 좀 있어서 선생님이 쓰게 그냥 기울기라는 표현으로 그냥 알겠지? 자, 기울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는 거잖아. 그러면 K 더하기 뭐가 되겠어, 얘들아? 8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 K 더하기 8이 아니고 8 맞죠? 그쵸? 자, 그러면 두 가지 나눠서 첫 번째 K 더하기 8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 K 더하기 8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K 더하기 8이 0보다 클 때는 얘는 감소함수다 이런 말이야. 감소함수. 알겠어? 감소함수라는 건 얘들아 x의 제일 큰 애가 y의 제일 작은 애하고 놀아야 돼. 알겠지? 즉 1,2라고 놀아야 되고요. x의 제일 작은 애가 y의 제일 큰 애하고 놀아야 돼. 알겠지? 감소함수니까 그러면 a,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는 끼리끼리 놀면 됩니다. 끼리끼리라는 거는 작은 애가 작은 애하고 a, 1, 그 다음에 1,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이 상황이라는 거는 k값이 마 8보다 커야 되는 상황만 가능하고요. 얘는 k가 마 8보다 작아지는 상황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보면 1,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분의 1 대입하니까 k 더하기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럼 얘가 바로 맞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 1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k값이라는 거는 마일에다가 넘어가니까는 마 5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5보다라고 하면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조건에 안 맞아요? 조건에 맞죠? 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면 되잖아. 근데 k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잖아. 그 조건에 맞지.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5a 빼기 k 구하니까 k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 구하면 되겠다. 그쵸? k는 마이너스 5니까 이제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a 대입 한번 해보면 a 마이너스 2분의 4a 빼기 5가 2분의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양쪽 곱해 보시면 이렇게 곱해 볼게요. 3a 마이너스 6이라는 게 8a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넘어오면 5a이고 넘어가면 5a가 넘어가면 16이 되니까 a라는 5a가 16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선생님 16 아니라 4 아니에요? 어디? 5A가 4 아니에요? 넘어가면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5a가 뭐라고요? 3입니다. 자, 5a가 4네요.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k니까 k가 마이너스 5니까 부호 바꿔서 5를 더해 주시면 뭐가 답이 되는 거야? 9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지. 자, 이런 경우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친구 한번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한번 대입해 보면 1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분의 1 대입할 거니까 k 더하기죠. k 더하기 4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2분의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k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니?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고요. 넘어가면 뭐 마이너스 5.5가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5.5죠? 근데 k는 마이너스 8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건에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봐봐. x에 이렇게 구간이 정해지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정근선의 교점을 찾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2에서 4까지의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하는 게 맞지만 실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자 봐봐. 여기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봐. x가 어쨌든 2에서 4까지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유리함수는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 구간이 뭔가 딱 주어지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나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하고 여기 있는 직선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좋겠다. m의 값 구해봐라. 이 얘기니까 일단 쌤 푸는 거 한번 보세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뭐가 돼? 5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5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는 3이 될 것이고요. 4를 집어넣으면 얘는 9가 되니까 4,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좌표에다가 2,5, 2,5 여기다가 점 하나 찍고요. 4,3 4,3 여기다가 점 하나 찍고 이거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이거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 풀 때는. 알아듣겠지? 응. 얘가 2,5고요. 얘가 4,3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야. 그치? 우리가 직선 모양의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쌤이 항상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미지수가 나오면 뭐부터 찾아야 돼? 그 미지수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고 했었지. 그치? 그거는 바로 뭐냐? m 이렇게 묶어보니까 x 빼기 1, 즉 1,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m이 없는 친구들은 y가 2니까 1,2라는 점이 바로 m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자, 1,2니까 1,2가 여기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얘가 1,2야. 그럼 만난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나치는 얘가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당연히 안 만나려면 뭐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지막 선이 여기하고 여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사이만 이렇게 기울기가 뭐하다면 된다면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1,2라는 점하고 2,5의 기울기 4,3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고요. 이 기울기 구해보시면요. 1분의 3이니까 3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에서 얘 빼니까 3분의 얘는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니? 결론적으로 기울기는 3분의 1에서
3 사이가 되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냐면은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구간이 이렇게 있어. 알겠어? 이거는 그냥 뭘 말하는 거냐? 그냥 이런 작대기나 직선이나 이러한 직선이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냥. 딴 거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1부터 3까지 일단은 얘를 먼저 체크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8이니까 아, 너는 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을 한번 집어넣으시면은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10 얼마니? 9에다가 14가 됩니까 이렇게? 그럼 2분의 7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뭐 이렇게 좌표 글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냥 처음에 한번 그걸 그려볼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자, 4,1이야. 그러니까는 얘가 4, 얘가 이제 1이니까 이 정도라고 볼게요. 그다음에 3,고요. 얘가 3, 2분의 7이니까 뭐야? 1,4네요. 미안합니다. 1, 여기 4, 이 그래프가 2점이 되고요. 3, 2분의 7인데 얼마 차이 안 나는 셈이 편의상이 이 정도 차이 나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유리함수야,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 안에서는 여기 있는 직선 그래프하고 여기 있는 직선 그래프가 있는데 얘네는 둘 다 어디를 지나게 돼 있어요? 얘들아 0,3을 지나게 돼 있지.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2분의 7이기 때문에 얘가 3.5야. 그럼 여기 이 정도를 쓰면 그냥 3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할게. 알겠지? 이렇게 될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 아래에서는 반드시 너는 이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 있으란 얘기야? 아래 깔아줘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으라 그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너는 이 구간 안에서는 이 빨간색보다 뭐 하는 얘기야? 요렇게 위에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 부분에 이 구간 안에서는 알아듣겠니? 자, 그래서 B-A의 최소값이야. B-A의 최소값은 B는 제일 작아야 되고요. A는 제일 뭐 해야 되더라? 커야 되겠지. 그치? B는 B 중에 제일 작은 거에서 A 중에 제일 큰 거를 뺐을 때 최소가 나올 거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런 얘기야. 여기 있는 이 A라는 친구는 여기 이 점을 요렇게 지나갈 때가 되겠지. 이때가 바로 A가 뭐가 되니까 A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점점 이렇게 낮아질수록 작아질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언제가 되냐라고 보면 예담이 잘 보고 있는 거지? 눈 감고 수업 듣는 받는 건 아니지 지금. 됐을 때는 당연히 여기 이 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되겠지. 맞죠? 왜 그러냐면 여기를 안 지나가고 요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B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결론은 이 얘기야. 상황 이해됐지 이거는 상황.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 결론은 뭐냐? 잘 보세요. 여기가 1,4하고 1,4가 있었고요. 3,2분의 7 이렇게 있었어.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친구, 이 작은 친구, 이 큰 친구, 이 작은 친구는 이 아래에 있는 점을 지나가면 된다고. 얘를 지나가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 큰 친구는 누구를 지나가면 되겠어? 여기 있는 큰 애 1,4를 지나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얘를 대입해서 A값 구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얘를 대입해서 누구 구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B값 구하시면은 문제는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은 여러분이 충분하게 다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연습할 때는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풀으셔야 되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하고 비슷하게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내가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없잖아. 왜?
이미 내가 상황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는 간단하게 빨리 풀어야 된다고. 왜? 내가 접해보지 않았을 좀 처음 본 어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위해서 이런 거 붙잡고 원칙대로 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그러면. 알겠지? 그래서 필요한 거는 봐봐. 다시 한 번만 복습하면 이거를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기는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내 거 y값 획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3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y값 획득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고 나면 얘들아 여기는 함수식이라는 거는 얘네들은 다 y값이야. 누구 값이라고? y값. 왜? y는 ax 더하기 3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ax 더하기 3은 y값이야. y값.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y값보다 ax 더하기 3의 y값이 작거나 같아야 돼. 이 뜻이라고 이게. bx 더하기 3의 y값이 유리함수의 y값보다 커야 돼. 이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y값은 얘는 4고 얘는 y값이 2분의 7이잖아. 그럼 y값 작은 친구를 누가? 작은 애가 맡아주시면 되고요. y값 큰 친구를 bx 더하기 3에 맡아주시면 되니까 3,2분의 7을 ax 더하기 3에다가 집어넣고 1,4를 bx 더하기 3에다가 집어넣어서 a, b값만 딱 구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고 한번 설명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고 여러분도 혼자 할 때 한번 그려보세요. 정확하게. 알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내가 알겠어 하면은 다음에 이제 유사한 문제를 선생님이 프린트 주거나 문제 푸는 상황이 됐을 때는 가르쳐 바로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돼. 시간 싸움이야 그때부터는. 알겠어? 자, 오른쪽 그림은 유리함수 이거의 그래프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A, B, C 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제 점근선이 2,2인데 마이너스 C, A잖아. 그치?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이제 뭐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0,1 지나고 있으니까 0,1 대입해서 B값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 뭐 다 구하는 건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3을 집어넣어서 이게 맥시멈 많아봐야 4번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게 중요해? 3을 넣었으면 3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알겠지? 3이 나오면 그 다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2026, 2027 세 번이 만약에 반복이다 라고 하면은 3의 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3의 배수 플러스 1, 두 번째가 3의 배수 플러스 2, 세 번째가 3의 배수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봅시다. 831번. 자,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마이너스 3,3이라는 점이 있고요. y는 x분의 3이 이러한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자, B하고 C점은 Y 콜 X에 대해서 무슨 관계라고? 대칭 관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B하고 C는 자, B가 지금 알파, 베타니까 얘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C좌표가 뭐가 되겠어? 베타, 알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4라는 조건을 나에게 주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넓이를 좀 구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평행합니다. 두 개가. 알겠지?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나 두 삼각형 넓이가 어떻습니까? 같죠? 같아 안 같아? 같죠? 맞죠? 그렇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생각을 좀 했다.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여기 있는 친구를 좀 옮겨볼까 라는 선생님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 있는 BC 이 친구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Y = X 대칭이기 때문에. 알겠지?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직선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 평행하게 돼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듣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있든지 여기 A를 여기 원의 원점으로 해서 A 플라임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든 결국에 넓이는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똑같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0,0이 되는 거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죠.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세 좌표를 만약에 알게 되면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그렇게 구해보시면 얘는 하나는 알파, 베타, 하나는 베타, 알파, 하나는 0,0이니까 0,0이 됐으니까 삼각형 넓이 4라는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서 안에 있는 게 베타 제곱이고요. 바깥에 있는 게 알파 제곱이야. 그쵸?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알파하고 베타하고 누가 더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큰지 알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는 원래 절대값이 와야 되는데 내가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것만 알면 절대값 굳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8이다 라는 이러한 결과물을 나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거는 y는 x분의 3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좀 해주면 알파 베타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들아?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양쪽을 제곱을 좀 해주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9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얘들아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알파 제곱을 갖다가 라지 A라고 해보고요 베타 제곱을 갖다가 라지 B라고 선생님 한번 해볼게. 알겠어?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가 지금 얼마냐 라는 거 나에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A 빼기 B가 뭐라는 거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 A, B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9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는 알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루트 빡 씌워 주시고요. 알파 빼기 베타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4AB 이렇게 변형공식 알고 계시죠? 그럼 이거는 자 루트 하시고 얘가 8이니까 8제곱이니까 6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9, 4, 36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루트 100이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냐? 12 정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최소값을 구하라 이 말이네. 그치? 그러면 이거 너무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은 당연히 이 말 듣고 뭔 생각을 하라고? 정사각형 생각하라고.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되게 정사각형. 됐어? 그럼 당연히 나는 이거 하나의 길이만 알면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4 해주면 되고 이거 하나의 길이라는 거는 넓이가 얼마니까? 넓이가 4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2, 2, 4, 8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0,3이 있습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점 Q가 이 곡선 위를 움직일 때 PQ 길이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고 그때 점 Q의 좌표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0,3이라는 게 바로 뭐지? 이거의 정근선의 교점이 되겠지. 그쵸? 너는 정근 교점이야. 문제가 뭐냐면 점 P가 있고요. 점 Q가 이 곡선 위로 왔다 갔다 할 거래. 자, 이 얘기야. 자, 얘가 0,3이 될 것이고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딱 해볼게. 편의상 8이니까 그치?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얘가 지금 P고 여기 위에가 Q야. 길이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야?
정사각형 아니야. 정사각형. 뭐야 이거? 그치? 그런데 넓이가 8이니까 얘는 2 루트 뭐가 됩니까? 2가 될 것이고요. 이 길이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당연히 뭐가 되겠어? 4 하면 끝나겠네요. 간단하죠? 자, 아니 근데 문제는 이거다. Q의 좌표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Q좌표잖아. 그치? 그럼 Q좌표라는 거는 0,3에서 어디서? 0,3에서 X로 2루트 이만큼 Y로 2루트 이만큼 뭐 한 거야? 이동한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X는 그냥 2루트 2가 될 것이고요. Y는 3에다가 2루트 2를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Q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푸는데 우리 지금 뭐 얘하고 얘밖에 선생님이 안 썼어. 됐어?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유리함수 fx가 x 빼기 1분의 3 더하기 이거 돼 있고요.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했고요. g3이네. 그래 안 그래? g3이면 이거는 얘가 뭐가 되는? 3이 되는 그냥 x값 구하면 되는 거지. 맞죠? 이건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y는 fx의 그래프 위에 점 a, b가 있대요. 여기 a, 뭐가 있다는 얘기더라? b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a 빼기 2라고 b 빼기 2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최소값을 구하라고. 알겠어? 자, a 빼기 2라고 b 빼기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얼마냐? 이런 얘기네. 자, 그러면 최소값 나왔으니까 나는 뭔 생각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게 지금 3이니까 얘가 루트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얘도 루트 뭐가 돼요?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이 a, b가 되는 거고 a 빼기 1, b 빼기 2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a잖아. 여기가 지금 a라는 얘기야. 그치? 맞죠? 그러면 a 빼기 1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1이잖아. 이 길이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a 빼기 1이지. 맞죠? 그래서 a 빼기 1이라는 거는 지금 이 길이를 말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b가 이만큼 여기가 지금 b야. 얘가 b야. 그치? 그럼 b 빼기 2라는 거는 얘가 2니까 이만큼의 b 빼기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b 빼기 2는 얘가 b 빼기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결과적으로 a 빼기 1, b 빼기 2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두 개를 더하라 하고 했으니까 쭉 와서 우리는 2루트 뭐인 거 알 수 있어? 3인 거. 이런 계산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로 여러분이 풀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지? 자, 그러면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슨 말이냐? 곡선 위에 자 P점에서 어디에 A 빼기 2라고 B 빼기 2가 어떤 길이었어 얘들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었지?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내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정근선에 내린 길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정근선에 내린 길이 조금 전에 그런 거 하나 있었지 얘들아. 정근선에 내렸을 때 길이값 구하라고 했었죠. 그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한 게 이거야.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거를 해석을 그러니까 잘 하고 나면은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P라는 점에서 정근선에 내린 두 직선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 말이 바로 A 빼기 1, B 빼기 2의 최소값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응. 점 P에서 정근선에 내린 선분의 길이 이 뜻이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1,2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항상 얘들아,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유리함수는 얘들아 뭐밖에 없다고? 정근선의 교점하고 K값밖에 딴 거 없어, 진짜. 얼마나 쉽냐, 문제가. 그러니까 그것만 딱 체크해보면 되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얘네들이 여기 있는 얘하고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그쪽으로 파고들어야 된다고. 다음 여기 보세요. 3번 문제가 4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두 문제는 뭐냐면, 자, 유리함수가 있어요. 유리함수가 있고요. 그거 위에 점 P에서 직선 여기 사이의 거리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일단은 약간 원칙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는 그렇게 풀기가 싫어. 나 선생님 항상 나는 복잡하거나 이런 게 싫어. 그래서 뭐 할 거야? 옮길 수 있는 건 세트로 옮겨와 버리고 좀 편하게. 나는 그렇게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방법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를 좀 보시면요. 일단은 정근선의 교점이 뭐냐면 2, 마이너스 1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K값은 얼마냐? 라고 봤더니 K값은 7에서 2를 빼는 거니까 5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YX 하시고요. X가 2입니다. X가 2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도를 그려보자. 이렇게 K가 5니까 여기에 뭐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얘기 되겠지. 이렇게 알아듣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봐. 뭐가 돼? 유레카가 되지. 그쵸? 2, 마일 넣으면은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지. 즉 여기 있는 그래프는 여기 있는 얘를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 그래프 위에 어떤 점에서 여기에다가 선을 그었어. 그러면은 여기라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길이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소값이 얼마냐? 이걸 지금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의 최소값 알겠지? 근데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얘들아 정사각형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풀면 안 되냐면은 얘가 기울기가 얼마니까 그래? 마이너스 2니까 그래. 잘 봐봐 한번. 얘들아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기울기의 직선에 대칭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갖다 대야 대칭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얘들아 어떤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게 가장 가까운 점은 어떤 점이 되느냐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이 편의상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두 개로. 자. 이 두 점이 같아지나 다르지나 봐봐. 제일 가깝다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얘들아. 쭉 이렇게 가보면, 이 점에서 제일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먼저 만나. 그치? 먼저 만나는 게 당연히 가까워지겠지.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이 친구 파란색은 이렇게 가보면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치? 즉 만나는 위치가 같다 달라 얘들아? 다르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얘도 마이너스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내가 최소값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근데 기울기가 풀마 1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게 조금 간략하게 편하게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딴 식으로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알겠니? 그럼 나는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선생님 풀고 싶냐면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이거다. 지금 여기 있는 얘들아 유리함수와 이 1차 함수는 정근선의 교점인 어디를 중심으로? 2,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모여 있는 거야. 그치? 정근선 교점에서 모여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모여있는 이 점을 얘네들을 다 같이 x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겨오고 y로 1만큼 끌고 올라가서 어디에서 놀게 하자? 0,0 원점에서 놀게 하자 그 얘기야. 원점에서 놀게 하면 유리함수 식도 어떻게 되죠? 단순해지죠. 1차 함수 식도 0,0을 지나가니까 식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단순해지겠지. 너무 많이 알았더니 2, 마이너스 1에서 놀던 애를 이 세 그래프를 얘들아 같이 이렇게 옮긴다 그 뜻이야. 그러면은 모양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K값이 뭐라 그랬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X로 마이너스 2만큼 Y로 1만큼 평행이동 하려면 X자리에 X 플러스 2 그치? Y에다가 2를 붙여서 계산해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면 결과가 반드시 어떻게 나오냐 얘는 Y는 X분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당연하지? 뭐가 정근선의 교점이니까 원점이 원의 정근선 교점이니까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반드시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얘는 Y는 이렇게 나와야 돼 반드시. 그래 0,0 지나겠지. 그러니까 나는 얘하고 얘로 계산하지 않고 얘하고 얘로 뭐 하겠다? 계산하겠다. 이게 선생님의 생각이야. 알겠어? 그냥 여기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나 여기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나 결국에는 답이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이 문제를 만나면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이 할 일은 뭐냐면 복잡하고 꼬아놓은 문제를 최대한 단순하게 싹 풀어가지고 너네가 풀게끔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야. 해설지 있는 그대로 풀어서 막 이렇게 풀면 되라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잘 봐봐. 어쨌든 이러한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 나에게. 그런데 내가 체크 하나 할 건 있어. 근데 사실 이건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확인 사살이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근선의 결점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얘가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지만 체크해 주세요. 근데 뭐 얼마 안 걸리잖아. 그치? 이렇게 체크하고 나면 이 함수식 대신에 y는 나는 x분의 k값 7에서 2 뺀 거 이걸로 써버리고 얘는 y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그 1학기 때 그 중간고사 때 중간 때 우리가 했어요. 뭐 했어요? 직방에서 직방에서 한 점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 했지.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뭐 필요해? 여기선 점이 필요하지. 그 점이 바로 뭐냐면은 K, K를 넣으면은 K분의 뭐가 되겠어?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는 당연히 직선이 필요하니까 얘는 넘겨주시면 2x 더하기 y는 0이라는 이 직방이 필요하지. 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의 뭘 구하면 되는 거야?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럼 어떻게 구하냐? 거리 d는 제곱의 합이죠. 개수 제곱의 합. 루트 뭐분의? 5분의.
그 다음에 얘가 x 들어가고 얘가 y 들어갈 거니까 절대값 씌우고, 근데 절대값 씌울 필요는 없죠. 왜냐면 k도 양수고 얘도 뭐 들어가면 다 양수니까. 그러면 2k 플러스 k분의 5 이게 바로 뭐가 돼? 거리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를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산술 기하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처리돼? 자, 그래서 2k 더하기 k분의 5는 두 개 역수꼴이니까 그래 안 그래? 쌤이 역수꼴이면 얘네들은 2 루트 얘네 없애고 이거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2 루트 10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2 루트 뭐일 때 10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5로만 이렇게 약분해 주니까 답은 2 루트 2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5년 고2 13번 14번 문제였네요. 상수 A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 y 꼴 x가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 꼴 x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두 점근선의 교점이 a, 3a 빼기 1인데 두 개가 뭐 한다는 얘기야? 같아진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뭐 넘어가면은 a는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a가 1일 때 라고 줬어. 그럼 a가 1이면 fx는 x 빼기 1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아까 그 문제야. 다시 한번 복습. 얘하고 이거 사이에 거리에 뭘 거라고 얘들아? 최소값을 구하라고. 알겠지? 뭐부터 확인사살 한번 하자고. 여기서의 정근선의 교점에 해당하는 1,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냐 그 얘기야.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지? 그러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너하고 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fx 이거 대신에 x분의 2를 가지고 이거 대신에 y 이퀄 마이너스 x를 가지고 나는 문제 풀겠다 하면 그 뜻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k, k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얘는 x 더하기 y는 0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까지 거리 구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하시고요. 집어넣으시면은 k 더하기 k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역수니까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2 루트 2 이렇게.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 2. 이 정도로만 풀으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리함수였어요.